페이지 112페이지 이후부터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 나갔었던 거 중에서 오늘 수업할 내용하고 연결 지어져야 되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해서 나갔어. 그지? 과학에서 한 일 어떻게 계산한다? 준힘 가한 힘, 준힘 곱하기 물체의 이동거리. 힘에다가 물체가 얼마큼 이동했느냐. 이동했다면 곱해주면 된다. 그게 한 일이다. 단 물체에 준 힘의 방향이 있단 말이야. 네. 내가 물체에다가 위로 힘을 줄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 누를 수도 있고 힘의 방향이 있어요. 이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이동 방향이 얘와 얘가 나란할 때 곱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곱하는 게 아니에요. 나란할 때 곱해서 한 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90도라면 곱할 수가 없어요. 한 일이 빵이에요. 그때는. 알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일의 단위는 뭘 써요?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 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미터 자체가 한 일의 단위야. 이렇게 쓰기가 조금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어떤 단위를 써?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줄. 읽을 때 줄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일의 단위, 요것도 줄도 일의 단위. 알겠죠? 단위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시간의 단위 그러면 그냥 개 그럴 순 없잖아. 시간 몇 초 흘렀니? 10개 흘렀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하잖아. 10초 흘렀어요. 10분 흘렀어요. 10시간 흘렀어요. 단위가 다 있단 말이야. 일의 단위는 줄, 뉴턴미터, 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뭐냐? 물체에 내가 일을 했다면 오늘 수업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가 물체에 일을 했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어. 그러면 일을 했단 얘기지. 네. 물체에 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물체에 일을 했다면 나의 에너지는 줄고 감소하고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1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다. 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1과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언급이 됐는데 1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반대로 1로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1은 에너지,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놈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 뜻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라는 단어 엄청 많이 써요. 전기에너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화학 이런 에너지를 막 쓴다면 핵에너지 이런 에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에너지의 뜻은 뭐냐? 뜻 일 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빛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전기에너지 무슨 뜻이야? 전기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이용해서 뭐해? 자동차 굴러가잖아.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이용해서 물체를 옮길 수 있잖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에너지 걔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기에너지,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의는 앞으로 1로 바뀔 수 있는 능력 값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는 다시 뭘로 바뀔 수 있어? 1로 바뀌고 1은 다시 뭘로 바뀔 수 있어? 에너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이런 관계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거야, 요거. 요거에서 에너지. 에너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의 예. 일단 언급될 수 있는 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등 핵 에너지. 이런 에너지의 값들이 쫙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 뒤에다가 에너지 붙이면, 단어 붙이면 다 말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다루는 에너지가 얘와 얘야. 알겠니? 그리고 단원이 바뀐 단원에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다른 단원에서 단원. 중3 과정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 알겠어요? 그리고 뜻도 좀 알아두자.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벌써 몇 시야? 아침 먹었지? 안 먹었으면 패스. 아침 또는 점심 먹었을 거 아니야? 안 먹었어? 다들 왜 표정이 그래? 뭐 굶고 지금 학원에 왔어? 먹었지? 또는 오늘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먹어요?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지. 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왜 먹어요? 살으려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뭘로 해? 음식물로 보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음식물이 무슨 에너지가 있길래 내가 그걸 먹으면 보충이 되느냐? 음식물에 있는 에너지가 뭐냐? 화학 에너지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다 화학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에너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해. 왜 알겠니? 추워가지고 장작불을 태웠어. 종이를 태우고 나무를 태워가지고 장작불을 만들었어. 아우 따뜻해. 무슨 에너지야? 열 에너지지. 빛 에너지지. 빛이 나니까. 그런데 장작, 종이, 나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빛과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종이와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뭐니? 화학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근데 태우면 그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에너지가 바뀌어? 음식 속에 화학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먹어서 나의 체온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어요.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화학 에너지. 일단은 알겠니? 근데 오늘 배울 건 무슨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어디에 나오니?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어떤 에너지가 언급되나요? 중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뭐냐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은 여기 수업을 하면서 중력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얘예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나가는데, 계속 여러분들 예전부터 수업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 내가 느끼기에. 왜? 공식만 알고 뜻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닥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가 봐. 이 단원만 들어갔다 그러면 애들이 막 꾸벅꾸벅 졸아. 그래놓고 문제 풀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대. 어디 포인트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의 영역인지 아니면 암기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114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줄여서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일단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말 뜻을 정의를 내릴게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 위치 에너지란 정의가 이거야.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 물체가 그 위치 때문에 가지고 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물체가 있어. 물체가 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요 위치에 있느냐.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 각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 위치 에너지란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래. 알겠죠? 위치 에너지는 정확한 정의는 기준면에 대해 특정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얘를 위치 에너지라고 정의를 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준면에 대해서. 기준면, 어떤 면, 기준면, 내가 기준으로 잡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준으로 잡는 그 지점에 대해서 물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일단은 되니?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 중요한 건 기준면. 기준면을 어디로 설정할 거냐. 설정의 문제가 일단 있어요. 아시겠어요? 기준면은 어디를 내가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상관없어. 내 맘이야. 알겠어요? 기준면을 내가 땅을 기준으로 잡겠다. 내 맘이야. 책상을 기준으로 잡겠다. 내 맘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어디를 기준면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어디를 기준면으로 잡냐면 지면으로 설정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또는 그림에서 땅이 이렇게 있어서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아니다. 책상이 있다고 치죠. 책상이라고 쳐요. 책상이 있었어.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고 가정하자. 알겠지? 그리고 A의 질량이 2kg이다 라고 질량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 질량이 제시가 됐어. 자,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이 책상 여기까지의 높이가 1m였다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자. 여기 봐! 그러면 에너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 물체가 A라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특정 위치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우린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중력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잠시만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설정해야 된다? 기준면을부터 설정해야 되는데 쌤 질문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준면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대답을 해주겠지. 야, 지면을 기준으로 잡아.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물체가 몇 미터 높이에 있어? 1미터 높이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드르륵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야 기준면? 오케이.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잡자. 얘를 기준면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물체는 기준면에 대해서 얼마의 높이에 있어? 그냥 기준면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준면을 얘의 위치 에너지를 따질 때 기준면을 지면으로 잡느냐 아니면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공식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위치 에너지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바로 외우세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mh 문자기호로만 썼어. 그냥 바로 9.8 mh. 여기서 m은 뭐야? 물체의 질량. 한글로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h는 뭐의 문자기호예요? 높이인데 그냥 높이가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한 높이? 기준면으로에 대한 높이.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 그러니까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높이 값이 달라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예제로 제시한 A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이제 계산해보자. A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기준면은 어딘데요? 지면으로 잡자.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요?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9.8 곱하기 질량 얼마야? 2kg. 얘 킬로그램이 질량이야 얘들아. 네. 뉴턴은 질량이 아니라 뉴턴은 뭐예요? 무게. 문제에서 뉴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잠깐 이따 볼 거고요. 일단 질량 2 집어넣으면 되고 기준면에서 높이. 기준면을 여기로 잡는다면 높이는 1m네. 네. 그래서 9.8 곱하기 2 곱하기 1 되겠지. 네. 계산하면 19.6이 나오게 되겠죠. 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19.6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야 기준면 좀 달리하자. 책상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다시 물어봤어. 그러면 책상면 기준으로 잡으면 동일한 공식 집어넣어요. 9.8 곱하기 질량 그대로 2kg.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길 기준으로 잡으면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야? 빵이지. 기준면에 있잖아. 그럼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빵이지. 그럼 여기 빵 들어가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다? 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안 어렵잖아.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문자기로 EP, 에너지의 EP는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의 이니셜 EP는 식이 뭐라고? 9.8 mH. 이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네. 알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글로 쓰면 m이 뭐야? 질량. 질량. 질량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가름하면 돼? 제시된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질량. 만약에 단위가 뉴턴이었다면 그거 질량 아니에요. 단위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h가 뭐였다고?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어. 뭐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치자. 알겠지? 여기 지면 건물 한 칸 한 칸의 높이가 2m짜리가 치자. 2m, 여기도 2m, 여기도 똑같이 2m. 설정이에요. 아시겠죠?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2k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100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C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10kg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치자. 파악했지? 지금 예제 지금 문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A와 B와 C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니? 이거 계산하래. 각각 A, B, C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그림에서 A, B, C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라. 알겠지? 계산해. 근데 여기서 그러면 계산해 그러면 도율아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기준면 어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돼. 그거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 기준면이 어딘지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기준면 어디로 할까? 그냥 지면으로 하자. 단, 첫 번째 문제는 지면 기준일 때.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ABC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기준면을 바꿀 거예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을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똑같이 ABC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번엔 여기 P점이라고 하자. P점. P점 기준일 때 ABC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라. 해봐. 일단 시간을 간단하게 줄 테니까. 자, 1번에 대한 답을 한번 보자. 1번은 다 했을 거 아니야. 자, 1번 문제. 지면 기준으로 물체 A와 B와 C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래. 계산 공식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거 집어넣는 것도 못하면은 진짜 그치? 자, 보자. A 9.8 곱하기 A의 질량 얼마? 2.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6.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은 2kg, 높이는 6m.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네. 그죠? 네. 대략 한 몇 줄 나? 120줄 좀 적게 나오게 되겠지? 7점. 117.6 네. 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충 한 120 좀보다 조금 적게 나올 거예요. 맞나? 네. B 물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으로의 높이 9.8 곱하기 질량 알아 몰라? 이거 100 집어넣으면 안 돼. 네. 지금 B는 뭐가 표시가 돼 있어? 뉴턴. 무게가 표시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모르겠어. 질량 모르겠어. 높이 얼마야? 4m. 4m.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계산 못하는 경우가 많지? 네. 못했지? 들어. 얘가 뭐라고? 지금 표기가 된 얘가 뭘 표기한 거라고요? 무게. 무게 표기한 거잖아. 네. 들어봐. 얘들아,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뭘 무게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구에서 다녔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걸 무게라고 얘기를 해. 물론 개념 자체는 지구가 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무게라고 하는 값에는 질량에다가 뭘 곱한 값이 반영이 된 거야. 9.8이 곱해진 값이 반영이 된 거야. 다시해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서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뭘로 표현이 돼? 무게 곱하기 H. 이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기도 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9.8 곱하기 B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 곱한 값이 제시가 된 거야. 얼마라고? 100. 이게 100이라고. 그러면 100 곱하기 4m. 몇 줄? 400줄. 이해됐니?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B를 굳이 내가 뉴턴으로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뉴턴으로 제시가 됐다는 얘기는 물체 무게를 표현해 줬다는 뜻이고, 무게라는 개념이 뭐예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요 값 자체가 이미 100이다라는 게 제시가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 보면 알겠지만 봐봐. 무게 곱하기 결국은 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체가 무게 곱하기 높이라는 얘기잖아. 네. 무게 곱하기 높이, 힘 곱하기 뭐야? 거리지. 네. 그럼 뭐 구하는 공식이니 이 자체가? 1 구하는 공식이지.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곧 뭐 구하는 공식하고 같다는 얘기야? 1 구하는 공식하고 같다는 얘기야. 1과 에너지는 같다, 전환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B의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다? 400줄이다. 됐어요? 그러면 C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이건 C는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 네. 얘가 킬로그램, 질량이잖아.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B의 높이는, C의 높이는 얼마야? 2m죠? 네. 그러면 얘 계산은 얼마니? 100. 대충 196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P점 기준으로 할 때 요거에 대한 ABC 다시 한번 해보자. 빠르게. 네. P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몇 미터 높이에 있어? 3. 4m 높이.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얼마야? 2kg 곱하기 4m. 그지? 네. 대충 80줄보다 좀 적게 나오겠지. 79점 몇 줄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나? 72점. 79점 얼마 나오지 않아? 한 79.4줄 나오나? 아니면 78.4줄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아니야? 98에 78 98에 72 794. 6.4. 얼마? 70조 맞아요. 79.4 맞아요? 이 정도 나오지. 그 다음에 B는 B 계산해. 암산해. B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 나와요? 200. B는 100N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저희가 무게니까 무게에다가 높이 곱하면 된다 그랬어. B는 100N 곱하기 P점으로부터 높이가 2m. 그러면 얘 몇 줄? 200줄. 됐니? 네. C도 뭐 누워서 떡 먹기지. C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빵줄이에요. 왜?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그냥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준면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그냥 얼마다? 기준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는 그냥 위치 에너지가 빵이다. 이유는 뭐예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니 안 됐니? 자, 그러면 그래, 계산은 이제 할 수 있겠어. 계산은 할 수 있겠어. 근데 아직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 확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야. 도대체 이 에너지, 4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가 뭐란 뜻이라 그랬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지면으로 기준을 했을 때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400줄이야. 도대체 400줄이 뭔데요? 이게 무슨 값인데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400줄이래. 그게 뭔데요? 이런 뜻이야. 얘가 지금 400줄의 에너지를 기준면을 여기로 잡았을 때 4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 뜻이야. 얘가 기준면까지 그냥 떨어진다면 놨어. 그래서 기준면으로 설정한 여기까지 뿅 떨어진다면, 그래서 기준면에 얘가 닿아가지고 빵 닿는다고 쳐요. 닿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400줄이란 뜻이야. 이 400줄이라는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 그거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대. 언제? 기준면으로 설정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얘가 반대로 기준면으로 떨어질 때, 닿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00줄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기준면을 P점으로 바꿨었잖아. 두 번째 질문은 네. P점으로 바꿨을 때 B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였어? 200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200줄의 뜻은 뭐야? BS. 얘가 기준면을 잡고 설정했던 그 P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해서 몇 미터 떨어진다면? 2미터 떨어진다면, 그지? 기준면 여기로 잡았을 때는 2미터 떨어진다면 얘가 2미터 닿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200줄이란 뜻이야. 그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기준면에 여기 있을 때 C의 위치 에너지는 왜 빵이니?
놔봐야 C는 그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떨어져 안 떨어져? 맞아. 이미 기준면에 있어. 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 위치 에너지는 빵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고 보면 식만 보더라도 봐봐 얘들아 식만 보더라도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그 물체의 질량은 무슨 관계에 있니? 위치 에너지하고 물체의 질량은 무슨 관계니? 물어봤어. 무슨 관계야? 뭔 말이냐면 이 둘 관계가 뭔 말이냐?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천우,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야? 위치 에너지요. 구하는 공식 뭐냐고? 9.8 M M이 뭔데? 거리요. 질량이야. 네. M은 거리가 아니라 질량이에요. 네. 한글로 밑에다가 친절하게 써놨잖아. 네. 그 다음에 뭘 곱해줘야 된다고? H요. H가 뭔데? 높이. 기준면을 설정한 값으로부터의 높이야. 일단 이거 암기해.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내가 질문한 게 물체의 질량은 무슨 관계 있니? 이걸 물어봤잖아.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질량이 1kg짜리가 있고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고 질량이 10kg 물체가 있다고 치자. 얘네들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누가 가장 위치 에너지가 크니? 단 9.8은 공통된 값이지. 네. 그리고 높이도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단지 누구와의 관계?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만 따져보란 뜻이야. 네.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1kg의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커? 2kg, 10kg 누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나가? 10kg가 위치 에너지가 크지? 왜? 곱해서 이 값이 만들어지는데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 큰 거야? 질량이 2배 크지? 그러면 10kg는 얘에 비해서 몇 배 큰 거야? 10배 크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값도 얘의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줄이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2kg짜리는 몇 줄의 위치 에너지 갖게 될까? 2배인 20줄의 위치 에너지가 돼.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얘는 몇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질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비례 관계에 있다.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뭐해진다? 커지게 된다. 그걸 그래프로. 위치 에너지와 질량은요. 이거 비례라는 표시예요. 기호가 한글로 써줘. 두 놈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냐? 비례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질량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는 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단, 뭐는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높이는 이 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비례 그래프라고. 시우 이해되나? 천우 이해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물체가 놓여져 있는 높이는 무슨 관계야?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다고 치고 높이가 높이 쓰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많아? 10m 높이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많아. 높일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얘랑 이해돼? 위치 에너지와 이거 한글로 쓰자. 높이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시나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이 물체가 놓여져 있는 높이에 따른 Y축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 질량은 뭐다?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안 되냐? 네. 비례란 얘기는 그 한 놈이 커졌을 때 다른 값도 뭐해지는 거. 커지는 관계를 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네. 반비례는 뭐예요? 한 값이 커질 때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는 다른 값은 감소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114페이지 보게 되면 장치가 이런 장치가 있어요. 스탠드에 뭘 설치하고 자. 말뚝 같은 걸 이제 고정시켜서 고리에다가 살짝 잡아놨어. 그래서 쑥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게 잡혀져 있는 나무 막대를 설치하고 이 위에서 뭘 떨어뜨려요? 추를 떨어뜨려. 얘가 나무 막대. 이런 실험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봐, 여기 얘가 지금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값이 뭔지를 보세요. 추 떨어뜨려. 그러면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되겠니? 좀 네. 박히게 되겠지. 추가 떨어져서 나무 막대 윗면을 땅 치게 되면 얘가 툭 어느 정도 박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자를 설치해 놨는데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를 설치했는데 일단 원래 설치되어 있는 나무 막대의 윗면 요 눈금을 일단 보는 거야. 실험하기 전에. 알겠죠? 네. 눈금을 보고 추를 떨어뜨려. 그랬더니 뻑 박히더래. 그래서 나무 막대가 박혀가지고 이 위치까지 박혔다고 치자. 네. 그럼 요 눈금이 되겠지? 네. 그러면 눈금을 읽으면 몇 센티미터 박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지? 이 실험이 바로 뭐냐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나무 막대를 박아버리는 뭘 했다? 일을 했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야. 추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 실험 과정이 이거예요.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다? 일로. 나무 막대를 박는 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만약에 많았다면 나무 막대를 박는 일도 크게 할 수가 있게 되겠지. 네.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떨어뜨리는 높이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치자. 10cm면 10cm 그냥 내 맘대로 설정을 한 거야. 10cm 높이에서 추를 떨어뜨리는데 추를 1kg짜리를 떨어뜨리고 또는 2kg짜리의 추를 떨어뜨리고 또는 10kg짜리의 추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떨어지는 높이는 다 1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건 느낌 오지 않아? 1kg를 떨어뜨렸을 때 나무 막대가 박혀. 2kg를 떨어뜨렸을 때 나무 막대가 박혀. 10kg짜리 추를 이용해서 떨어뜨릴 때만 나무 막대가 박혀. 언제 가장 많이 박혀? 10kg. 당연히 10kg겠지. 느낌상으로도. 안 그래? 그게 뭐야? 많이 박힌다는 얘기는 나무 막대가 박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식으로 써보자. 나무 막대가 박히는 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9.8 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준힘 곱하기 준 힘 곱하기 이게 한 일의 양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준힘이라는 얘기는 누가 준힘이겠니? 추가 나무 막대에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때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여기서 이동거리는 누구의 이동거리야? 나무 막대가 네. 박힌 거리. 여기서 이 이동거리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1kg짜리가 떨어졌을 때보다는 10kg짜리가 떨어졌을 때 한 일의 양이 더 뭐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 이동거리가 나무 막대가 박힌 이동거리가 더 뭐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고로 1kg보다는 2kg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2kg보다는 10kg를 떨어뜨렸을 때 나무 막대가 더 많이 박힌다. 이거는 뭐와 뭐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질량과 높이는 일정했잖아. 질량과 뭐의 관계? 위치 에너지의 관계.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나? 그럼 실험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떨어뜨리는 높이 자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 네. 똑같이 1kg짜리만 쓰는데 1kg 추만 쓰는데 10cm 높이에서 떨궜을 때와 2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나무막대가 얼마나 바뀌냐, 이걸로도 실험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추를 이용하는데 1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20cm에서 떨어뜨려, 30cm에서 떨어뜨려, 나무막대는 언제 가장 많이 바뀌게 돼? 30.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가 제일 많이 바뀌겠지. 네. 그러면 뭐의 관계야 그거는? 높이와.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 또는 한 일의 관계. 이해되셨어요? 네. 지호야 이해되냐? 페이지 115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 6번, 7번, 8번. 튼다. 자, 115페이지의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 4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래. 자, 질문 끝까지 보세요.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지 말고 질문에서 물어본 거 구하라고. 질문 뭐 구하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하래. 그냥 머릿속에 바로 튀어나와. 얘를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간에 공식으로 암기한 건 그냥 튀어나와야 돼.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야? 9.8. 9.8 곱하기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알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거 다 수식으로 문자 기호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9.8 MH라고 고등학교 때는 암기를 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M, H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잘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 M 뭐니 그랬더니 미터, 이동 거리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외워? 공식을 한글로 다 외워. 9.8 질량 곱하기 높이. 한글로 외워.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서 구하면 되겠지. 네. 현재 9.8 곱하기 얘 질량 몇 킬로야? 4kg. 4kg.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몇 미터야? 3m. 3m. 대략 계산하면 이거 지금 객관식 문제잖아. 네. 잘 봐. 객관식 문제는 소수점 이거 언제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 9.8을 그냥 얼마로 봐? 10. 10으로 계산해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그러면 근사적인 값이 답이 되겠지. 네. 얘 10이야. 뒤에 4 곱하기 3. 3, 4 얼마야? 12. 12 곱하기 10이네. 그러면 대충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00. 120보다는 4. 조금 나오면 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120보다 작게 나오는 놈이 답이야. 알겠니? 네.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 보기에 117.6도 있고 선생님 115.8도 있고요. 118.2도 있고 이렇게 미세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때는 9.8로 계산해야죠. 아시겠어요? 문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다음 추를 떨어뜨렸을 때 나무 또막이 밀려 내려갔다. 이에 대한 설명 OX를 내라. 1.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1로 바뀐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네. 얘 떨어지는 실험 자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나무 토막의 요 면으로부터 요 높이에 있는 추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기준면이 어디야? 여기가 기준면이야. 왜냐면 얘가 떨어져서 여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면이 기준면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때는 얘 위치 에너지는 여기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가 뭐가 된다? 기준. 기준면이 되고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1번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뀐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 문장은 지금 뭐예요?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와 네. 위치 에너지의 값이 비례 관계에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얘가 만약에 조금 밀려났어. 그러면 에너지가 적었다는 얘기고 얘가 많이 밀려났어. 그러면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뭐였다는 얘기야? 많았다는 얘기잖아. 밀려난 거리가 많을수록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많았다. 비례관계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3번 추의 낙하 높이를 2배로 하면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2분의 1이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게? 아니, 야 낙하 높이가 2배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돼? 2배. 에너지도 2배가 되고 밀려난 거리도 그래서 몇 배? 2배로 더 많이 밀려나게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셨어요? 네. 문제 8번은 내가 6, 7, 8번 풀라 그랬니? 네. 8번은 지금 못 푸는구나. 8번에 대한 얘기는 뭐야? 운동. 속력 나오고 운동 나오잖아.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일단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좋아.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공식은 반드시 외워라. 알겠어요? 네. 얘랑 위치 에너지 공식 뭐야? 오케이. 그거라고. 문제가 위치 에너지 계산해라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또는 9.8 곱하기 질량. 요거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무게. 무게.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됐니? 네. 쉬자.